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홍승준입니다. 오늘은요, 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이 책 보이시죠? 여기 숨어있는 토지개발로 10억 만들기의 노영길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숨어있는 토지개발로 10억 만들기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또 노영길 저자님이 쓴 책이 나오는데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노영길 저자님 한번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길입니다. 네네. 제가 책을 쓰면서 저희 저자 소개란에 간단하게 네네.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네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입사해서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는데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뭐 경험도 많지 않고 해서 네네. 짧은 기간에 접고 네네. 건설업에 입문을 해가지고 네네. 종합건설사를 경영을 하면서 네네. 건축공사와 네.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됐었고요. 네네. 지금은 주로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뭐 안성에서 뭐 구독시험 경매학원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또 킹콩TV 예.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구독시험 경매학원이라든지 킹콩TV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또 이게 또 여기 원장님, 정대영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또 하신 많이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토지를 사서 주택 부지나 공장 용지를 공급하면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던데 예. 어떤 방법인가요, 이게? 요즘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거의 뭐 아파트만을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많이 묶여가지고 아파트 안 하는 예. 요즘 근데 거래가 거의 없던데. 그 아파트는 좀 일시적이고 그때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한 것이 사실인데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이 땅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안정적이고 또 부가율도 상당히 높고 해서 큰 돈을 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주택 부지나 공장 부지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팔면 부가율이 높아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땅을 살 때 이렇게 뭐 땅도 좀 볼 줄 알고 인허가 문제 이런 것도 짚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뭐 자기의 그 지식을 조금 공부는 해야 되겠죠. 이 투자를 하려면은 그래도 본인이 알고 해야지. 본인이 모르면서 옆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면 본인의 투자라기보다는 뭐 조금 뭐 이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조금씩 하고 그렇다고 뭐 깊이 있는 공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상식선에서 조금 자기 지식을 늘리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해 보셨던 그 사례 중에 이렇게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주택 부지라든지 공양용지를 공급을 사서 이렇게 공급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 사례가 있다면 이제 얼마 정도 투자 사례는 뭐 얼마 정도 투자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이제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는 약간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셨던 수례 중에 이 정도 투자해서 좀 가장 많이 좀 벌었던 거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한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7천이요? 뭐 1억을 버는 경우도 있고요. 7천.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액을 가지고 토지 투자라고 해서 아주 큰 금액을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경매나 공매 같은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적게는 뭐 300만 원 투자도 가능하고요. 500만 원 투자도 가능하고 300, 500을 투자해서 이게 투자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게 이제 뭐 사례별로 뭐 다 다르고 하겠지만 뭐 한 2, 3개월 만에 뭐 500만 원 투자해서 2, 3개월 만에 한 1,000만 원 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300만 원 투자해서 뭐 불과 뭐 한 2, 30일 만에 또 뭐 그 몇 배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약간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 약간 이해. 부동산 경매를 예를 들자면 짜투리 땅 같은 게 가끔씩 경매에 나옵니다. 그 짜투리 땅은 금액이 크지도 않고 소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변 여건 분석을 잘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그 땅이 누군가는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내가 매입을 해놓으면 필요로 한 사람이 땅을 사러 올 겁니다. 연락이 와요? 그럴 때 이제 뭐 적정한 가격을 협상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인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한 300만 원 정도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경매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옆에 땅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30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에 매입을 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00을? 야, 그럼 300 투자해서 1,600에 판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잘 발견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그거 이제 저는 지금 뭐 경매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투자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저는 뭐 주로 땅을 사서 토지 개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 투자해서 1,600 번 거는 약간 좀 쇼킹한 그런 게 아닌데 좀 더 쇼킹한 만한 그런 거 없을까요? 좀 뭔가 요 정도 했는데 너무 많이 벌었다. 너무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거 좀. 조금 그 자금 투자 금액을 좀 키워서 그러니까 자금 투자 금액을 키웠는데 야, 나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제 좀 더 나 이 정도 벌었다. 뭐 이런 걸 좀 이게 보면 이제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부자가 도대체 그러면 되려면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금을 한 5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땅을 이제 공장 부지 개발할 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적이 큽니다. 뭐 10,000평, 15,000평 뭐 이 정도니까. 5억 정도고요. 5억 정도로. 이제 5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개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만 먼저 주고 인허가를 받아서 은행 PF 작업을 해서 잔금을 주는 방법으로 땅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잔금 기간을 그럼 한 6개월, 1년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빨아요, 땅을? 기간을 아예 명시를 하지를 않고 허가 받고 뭐 2개월 이내, 뭐 허가 후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땅을 파는 사람도 있군요. 그런 게 흔합니다. 땅이 잘 안 팔려서.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덩어리 큰 경우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인허가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아무래도 은행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자기 자금 5억인 경우에 20억짜리 땅을 사게 되면 계약금은 2억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으로 해서 뭐 1억 내지 2억 정도 쓰고 나머지 또 1억은 뭐 그때까지 운영 자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해서 허가가 나오면 이제 은행 작업을 해서 땅 잔금을 지불을 하고 잔금 지불하고 나면은 이제 토목공사를 하면 되는데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 시공 업체들이 그러니까 건설회사죠. 흔히 얘기하는 토목회사라는 그런 회사들이 뭐 외상공사도 해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토목공사 하면은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토목공사 해주고 돈 못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20억짜리 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20억짜리 땅인 경우에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팔 때는
땅값의 2배 이상 40억 이상 분양가가 그렇습니다. 되게 분양가가 이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거기다 뭘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공장 부지를 이제 짓는 부지를 공급하는 거죠. 공장을 직접 짓지는 않고 공장을 지을 만한 부지만 작업을 해놓는 거군요.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이제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10%를 가산을 시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서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럼 공장 짓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공장 짓는 비용은 이제 공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뭐 크게 지어서 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뭐 100평, 150평짜리 뭐 그 이내 규모로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분양이 수월합니다. 작은 공장일수록. 작은 공장일수록. 예, 작은 공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양이 수월하기 하고. 지역은 어디로 많이 지어요? 주로 화성을 많이 찾는데 왜 그러나 하면 화성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제조업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주변에 경인공단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 1차 밴더, 2차 밴더 이런 제조업체 공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장들이 화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에서 공장 부지 개발 사업 뭐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5억을 투자해서 한 40억 이상으로 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 내고 몇 배 수익이 낸 거예요? 뭐 이랬을 때는 거의 뭐 한 15억 정도 뭐 10억에서 15억은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치. 5억을 투자해서. 그럼 자기 자본 대비 거의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벌 수 있는. 원금 떼고 투자금 떼고. 그렇죠. 번다는 얘기는 원금은 놔놓고 들어오는 이익금을 근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 뭐 평균 한 1년 정도 1년? 잡으면 1년에 그런 거 한 건씩 해간다고 보면 뭐 훌륭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노영길 저자님한테 연락을 하면 5억 정도 들고 싸들고 가서 저자님 싸들고 가서 이제 5억 가지고 왔는데 좋은 토지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뭐 이 컨설팅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럼 한 1년 정도 되면 투자금 회수하고 투자금 회수해서도 한 10억에서 15억 벌 수 있을 만한 플랜을 짜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공장도 다 짓고. 공장도 짓고 뭐 자금 여유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공장을 지어서 파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땅을 개발해서 부지로만 매각을 했을 때는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게 되면 건축 자금, 건축비도 전부 비용 처리를 하고 또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법인의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많이 공제를 시키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 이익을 최대화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토지 건물을 같이 파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해줄 수 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여러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또 듣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시면 이제 국내 최고의 이 전원형 이 실버타운 설립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제가 그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제 꿈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실버타운들이 다들 고급스럽고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의 더 헤리티지나 서울 시니어스, 그 다음에 서울의 워크힐 실버타운이나 또 뭐 이 서울 시니어스는 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증금 뭐 10억에서 30억까지 네. 거기다가 매월 관리비를 뭐 1인당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받고 고급스러운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분들이 진짜 좀 VIP 분들이 이렇게 아주 해서 VIP 분들이죠. 여기 들어서 실버타운 들어서 사신다고요? 그렇죠. 보증금은 얼마라고요? 30억짜리도 있습니다. 30억에 월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내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면 네. 벤츠 500을 딱 그 기사가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골프장까지 모시고 가서 골프 끝나고 나면 또 모시고 오고. 그러면 애들이 모시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식들이 모시는 것보다 이쪽에 모시는 게 모든 게 더 편하겠네요. 실버타운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평생을 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대접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실버타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셨던 분들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타운하우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려면 땅을 아주 넓게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한 뭐 4만 평, 5만 평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짓고 그래서 주거는 전원 생활을 하고 그 타운 안에 이제 어떤 이 실버 관련한 시설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그 실버 타운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전원형 실버 타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사회복지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실버 타운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또 논문도 석사 논문도 아예 실버 타운 설립과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뭐 석사 논문을 주로 뭐 그 뺏기기도 하고 뭐 주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유명인들은 그 논문 뭐 표절했다고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뭐 거의 그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제가 정말 써봤습니다. 직접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도 찾아가서 한번 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비록 석사 논문이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셨군요. 이런 꿈이 있으시니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꿈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은 어디를 구하겠다 뭐 이런 게 정해지셨나요? 일단 뭐 땅을 좀 싼 데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뭐 서울 인근도 좋겠지만은 뭐 지방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몇 군데 제 나름대로 어떤 후보지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어차피 그 지자체의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마을버스라도 운행을 해달라. 뭐 어디 진입로 도로공사라도 일부를 해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 우선 제가 자금력이 가능해야 이제 제 힘으로 또 거기에 주변 도움도 일부를 받고 지자체 도움도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럼 이런 거 들어가는 데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제 이런 거 만드시면 저는 뭐 일단 한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제가 100억을 투자를 하면 주변에서 또 뭐 한 100억 투자를 해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뭐 일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시행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요즘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자기 자금을 한 30-40%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본인 자금이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100억짜리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예, 예. 근데 요즘에 보면 투자를 할 때도 보니까 이 어떤 대부 업체도 하는 얘기가 예, 예. 자기 자본 한 10%만 있으면 된다. 그래야지 시행사가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10%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10%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100억 자체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만 있어도 그거 있으면 뭐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자기들이 10%를 더 할 의사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한 20%는 있어야지 와라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흔히 얘기하는 에코틱 하는 게 거의 뭐 20%, 25%를 요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 10, 그럼 이제 10%만 있으면 10%는 또 이제 대부 쪽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증권사에서 또 하는데 또 20%도 조금 모자란데 한 5% 더 해서 그러면 또 그거 하는 투자자들이 항상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 하실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하여튼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